서울 명동의 한 쇼핑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최근 유행한다는 오픈런일까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이유는 바로 전직 프로게이머 앰비션의 팬사인회 때문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만 봐도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열혈 팬들은 긴 시간 마다하지 않고 줄을 서 사인을 받았고요. 그의 팬 상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도 합니다. 한 팬이 선수의 사인 유니폼을 펼쳐 보여주네요.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선수 시절에는 이제 경기장에서 많이 팬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방송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이 있지 않으면 만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선수 때는 좀 약간 무거운 이미지였다 보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서 좀 많이 편해지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뭐 그게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경기를 하는 프로 선수가 아닌데도 그의 플레이를 기억하는 팬들이 아직 많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아낌없이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롤이랑 게임 시작할 때 그 앰비션이 방송 보고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계속 얘기 들으면서 팬이 됐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전화와서 좀 더 팬들과 가까워지는 그 앰비션님을 보면서 이 앰비션님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색다른 매력을 느껴서 좀 더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인기 종목 스포츠 선수만 누릴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 MZ세대들에게 e스포츠는 게임 그 이상의 의미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 PC방이라는 그 공간과 워낙 빠른 초고속망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기에 PC방 문화 중에 크게 작용했던 게 e스포츠의 어떤 기량 향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더 많이 스터디가 되고 이러면서 선수들이 기량이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사회는 되게 일찍서부터 경쟁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경쟁에 익숙한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종주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인프라 덕분입니다. 게임 인구가 많은 만큼 수준급 선수도 많이 배출됐죠.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더 많은 MZ세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게임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문화이자 스포츠가 되었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졌는데요. 남다른 포부를 가진 중학생 소녀. 안녕하세요. 예림이를 만났습니다. 학교 후 친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한창 학업에 열심인 중학생. 그런데 예림이는요? 보통 끝나고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그러는데 저는 끝나고 지우러 가서 연습을 해야 돼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어서 곧바로 집에 가서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자신의 꿈을 결정한 예림이. 조금은 다른 길일 수도 있지만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프로게이머 꿈나무는 공부 말고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예림이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직행. 가방을 던져놓고 확인하는 건 택배 상자입니다. 택배 상자는 늘 반가운 존재죠. 상자를 열어보니 꼼꼼하게 포장된 제품이 나오는데요.
커다란 마우스패드였군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예림이에겐 필수적인 물품이죠. 게임을 많이 하니까 자주자주 교체해줘야 돼서 한 회사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장비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패드뿐만 아니라 마우스와 모니터도 지원받아 게임 연습에 사용한다는데요. 예림이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기업들이 보내준 응원 선물입니다. 새 마우스패드도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해야겠죠? 예림이가 게임을 하는 건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림이의 주특기는 슈팅 게임. 그래서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겨 하는데요. 순발력과 정확한 조준은 필수고요. 운동 능력도 필요하죠. 공격팀이 폭탄을 들고 수비 진영 쪽에서 폭발을 시키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수비는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게임입니다. 총 쏘는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총 쏘는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빠가 한번 해보라고 권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공격일 때 우리 팀... 예림이는 슈팅 게임으로 처음 게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장르기도 한데요. 게임에 임하는 자세와 표정 모두 단순히 놀이로 즐기는 학생의 모습은 아닙니다. 게임에 열중하던 예림이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조용히 들어와 뒤에서 플레이를 지켜보는데요. 바로 예림이의 아버지 정용부 씨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자녀의 선택이 걱정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려보단 응원을 택했습니다. 저 미드 쪽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죽었잖아. 근데 너가 벤달이었잖아, 총을. 그래서 그 벤달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면 사실적으로 거기는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너희 땅이었는데 그거를 너가 이제 이게 브리핑을 안 해주니까는 그러니까는 총 아무도 없이 권총으로 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무조건 질러서 사이트 확보가 먼저인데 거기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였을 때 판단 조금 더 빠른 판단하고. 방금 거는 좀 재미로 한 게임이기도 해서 막 한 것도 있는데 한쪽에는 정보도 없고 한데 한쪽에만 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상대팀은 이미 다 와 있고 해서 못 뚫은 것도 있고 샷도 대충 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했을 때 조금 더 강한 게임하는 자녀에게 잔소리가 아닌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가 조금 낯선 것도 사실. 방금 진짜 질 수도 있고 안 먹고 해도 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림이가 많이 든든하겠다 싶네요. 왜 웃어? 게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상황 판단적인 능력이거든요. 그 상황적인 판단을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을 하는 걸 보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조언도 좀 얻으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자녀와 아이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님. 많은 아이들이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예림이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고 가족들은 그런 예림이를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좋아하는 일, 자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때때로 걱정이 많아지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학교 마치면 바로 그냥 집에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별로 놀 시간도 없고 해서 살짝 좀 안 좋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살짝 이런 어깨도 아프고. 그래도 연습하면서 좀 행복한 순간이 있다.
연습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면은 제가 또 기분도 좋아지고 잘하면 또 아빠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밤이 늦었는데도 예림이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개인 방송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10월 10 그냥 게임에 관한 다큐멘터리 실시간으로 응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꽤 바쁜 예림이의 하루. 꿈을 향해 가는 길이 편하고 쉽지만은 않겠지만 예림이는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뭐 힙합이라든지 다 비주류였는데 지금 보면 그게 주류가 돼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 아이들이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의 소비력이 생겼을 때는 그게 충분히 주류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가장 큰 프로게임 리그의 선수들 중 45%가 10대이고 90% 이상이 25세 이하라는데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그만큼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뛰어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게임이 보다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서울의 한 게임 전문 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흔한 게임방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촘촘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게임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선수가 되기 위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게임을 건전하게 배우고 바르게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게임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큰 활력을 주는 좋은 취미입니다. 마음에 맞는 게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혼자 연습했을 땐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리마다 각기 다른 게임들이 플레이되고 있고요. 강사가 옆에서 1대1로 맞춤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를 평지에서 모으실 때는 이게 조금 더 몸을 비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드리프트를 꺾는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완벽하게 컷하는 과정이랑 부스터를 안전하게 우선 모으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자, 아웃으로 갔다가 지금 끌어주시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조금 됐네. 잘하셨어요. 여기 라인만 타세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을 들여 이곳에 와 게임을 배우는 걸까요? 이들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뭐 직장인이지만 내가 우리 회사에서 1등 하고 싶어. 게임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 심지어 자녀분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버님과 학생이 같이 등록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전한 문화로 예전보다 달리 건전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취미반을 저희가 이제 개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해가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만들어낸 변화 중 하나겠죠? 사실 취미나 친목, 건강을 위해 또는 즐기기 위해 스포츠를 배우는 건 매우 일상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 배우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제 게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 대중적인 스포츠 그 자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미반 활동은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죠. 어느 스포츠보다 활기 넘치는 현장. 사람들은 게임이란 매개체로 게임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대회는요, 물리적인 제한이 있어요. 실제로 개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e스포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물리적인 제약이 없고요. 단지 차이점은 어떤
몸을 쓰지 않는 그런 체력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VR을 착용하고 또 움직임이 큰 그런 스포츠들, 그런 e스포츠들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